부동산학 개론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문과정 4교시입니다. 개론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딱 책을 넘기면 제일 앞에 총론이라는 파트가 딱 나와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그냥 읽었을 때 또는 수업을 들었을 때 특별한 거부감을 잘 안 느낍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당장 지금 암기를 해야 되는 절박함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요. 자, 딱 넘어가면 수요 공급이 딱 나옵니다. 근데 수요 공급이 딱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해요. 뭔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중개사 공부를 딱 시작했을 때, 개론을 딱 학습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문제가 수요 공급을 딱 만나고 여기서부터 뭔가 자꾸 불편함을 경험하고 뭘 안 하려고 하고 때로는 여기서부터 그냥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처음 할 때 지금 좀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빨리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균형점의 이동인데요. 얘도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옵니다. 단 한 문제로 출제될 거냐, 지문 하나, 둘 정도로 출제될 거냐, 이것만 다를 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원칙은 자, 일단 가볍게 보여드리면, 자, 가볍게 보여드리면 이 그래프 한번 잘 봐주세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제학과를 졸업했거나 또는 여러분 중에 상경 계열을 전공했다면 대부분 다 경제 원론은 다 접하니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 이렇게 학습했을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답을 찾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합격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OT 때 설명드린 거 하나 있었죠. 시험장에서 답을 찾을 때 사용하지 않을 학습들은 애초부터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뭔가 쉬울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일 큰 단점이 뭐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림은 애초부터.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래프를 왜 그러면 보여드리는 거냐? 입증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프는 절대 그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입문서는 33페이지에 있습니다. 33페이지에 표로 하나 쭉 나와 있는데 그 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도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하나씩 그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프를 그리면 답은 당연히 나와요. 그리고 경제학과 관련된 영역들은 100% 다 그래프로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왜? 초기 경제학자들은 모든 걸 그래프로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론 강의를 26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하면서 경제학을 할 때 철저하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학습하는 것을 배웠으며 그렇게 학습했습니다. 그렇게 시험 준비했고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26년 전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자, 연습장 내십시오 해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막 했어요. 그럼 그 순간 알겠다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시험장 가서 아예 그림을 안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안 그리냐고. 그릴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니까 스스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 뭔가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런 건 아예 엄두를 안 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할 때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걸 제가 연습장에다가 그림을 한 50개 정도, 100개 정도 그려봤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 50개 이상, 한 100개 가까이 그려보니, 그러니까 50개 정도만 그리면 되는데 100개까지 갔더니 혹시라도 예외적 현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 보니까 전혀 예외 없이 어떤 법칙 안에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법칙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중에서 곡선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우리가 수요 공급할 때 우리가 뭘 지금 다뤘냐면 우리가 이런 거 하나 기억했었죠.
수요 땡땡이란, 자 갑니다. 수요 땡땡부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시작. 수요 땡땡이란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자 공급 갑니다. 시작. 공급 땡땡이란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향. 그죠? 자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자 머릿속에서 그리세요. 그래프는 여러분 볼 줄만 알면 됩니다. 그릴 필요 없어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머릿속에서 그리세요. 그 둘이 만나는 점을 뭐라 그랬죠? 균형점. 그죠? 균형점.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균형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왜? 수요나 공급이 변하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균형점이 이동하는데 여기서 잠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점이었죠. 균형점일 때 가격, 균형 가격 P0라고 할게요. 균형 거래량이 Q0라고 합시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증가했답니다. 그럼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면 곡선이 오른쪽 왼쪽,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균형점이 이동을 합니다. 이거 균형점의 이동이죠. 근데 균형점이 이동을 하게 되면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균형점 이동하면 양이 변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시험 문제를 뭘 물어보느냐면, 자, 균형점이 이동을 한 결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죠. 가격이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 양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그럼 이거 답을 찾으려면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큰 문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도저히 그릴 수 없는 형태들이 최근에 시험 문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프 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법칙으로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법칙이 방금 그래프를 그린 것은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곡선 하나가 이동했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을 기억해 주세요.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중에서 곡선 하나만 이동하면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모두 변합니다. 그런데 수요 곡선만 이동했다면 가격과 양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무슨 뜻이냐? 방금 예를 들었던 게 수요 증가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요 증가였죠. 수요가 증가했더니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 모두라는 말은 가격과 양을 말하죠. 가격과 양이 같은 방향으로. 즉 수요가 감소했다. 가격은 하락한다. 양은 감소한다. 제일 쉬운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공급 곡선만 이동하면 어떻게 될 거냐? 공급 곡선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단 공급 곡선이 이동했으니까 양을 먼저 결정합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럼 공급이 증가했다면 양은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했으면 양은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럼 가격은 하락. 이렇게 결정하자고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법칙입니다. 자, 이것이 맞는지 그래프를 그려서 입증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법칙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갑시다. 여러분, 어렵다는 것과 불편하다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할까요? 처음 접했으니까. 낯선 영역을 접했으니까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다, 불편하다 이거 정말 정확하게 구분하고 갑시다. 이거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번, 4번 정도 반복되고 나면 아주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법칙을 기억하면 답을 찾는 시간이 딱 20초도 안 걸립니다. 답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자, 입증해 드릴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D0,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S0. 자, 두 곡선이 만납니다. 만나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죠? 균형점. 균형점일 때 가격 P0, P0 이름이 뭐라고요?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일 때 거래되는 양을 뭐라 부른다고요? Q0. Q0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량, 또 그러면 양이라고만 그냥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공급은, 그래서 가격은 P0에 거래량은 Q0였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수요 곡선을 어디로 이동시킨다고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자,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세요. 결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공급을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그러면 공급 곡선을, 이게 공급 곡선이죠? 증가시키면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 그러니까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자,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니까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니까 양을 먼저 결정합시다. 그래.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죠. 자, 그럼 다시 여기다가 종전의 법칙을 다시 한번 대입할게요.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중에서 곡선 하나만 이동을 하면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다 변한다. 그런데 수요 곡선만 이동하면 모든 게 같은 방향. 즉 수요가 증가했다. 모두 다 증가. 공급 곡선만 이동하게 되면 가격과 양은 반대로 움직인다. 단 공급 곡선만 이동할 때는 양을 먼저 결정하자고요. 다시 말해서 공급이 증가했죠. 그럼 양은 증가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움직이니까 가격은 하락.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래프를 그려서 학습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이 법칙을 기억합니다. 자, 법칙 한 번 더 할게요. 자, 릴렉스하게 만드세요. 자, 첫 번째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 뭐였다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서 곡선 하나만 이동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다 변한다. 그런데 수요 곡선만 이동했다면 가격과 양은 전부 다 모두 다 같은 방향. 즉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그런데 공급 곡선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이 반대로 움직이더라. 그런데 공급 곡선이 움직였다고 했으니 양을 먼저 결정하자고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 양은 증가한다. 그럼 가격은 하락한다. 이게 첫 번째 법칙. 그래프는 그리는 거 아닙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법칙 대입합니다.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곡선 하나만 움직인 거죠. 그럼 곡선 하나만 이동하게 되면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다 변한다 그랬죠. 단 수요 곡선만 이동하면 모든 게 똑같은 방향. 수요가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죠. 그러니까 모두 다 증가. 자, 두 번째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감소. 자, 이 법칙을 한번 생각하면서 갑시다. 곡선 하나만 이동했다. 그런데 수요 곡선만 이동하면 모든 게 똑같은 방향. 감소니까 전부 다 감소. 자, 세 번째 갑니다. 곡선 하나만 이동하면 가격도 양도 모두 변하는데 공급 곡선만 이동을 하게 되면 가격과 양은 반대로. 단 어느 쪽을 먼저 결정하자고요? 양을. 공급이 어떻게 되었답니까? 공급이 증가했다고 했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해야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 자, 네 번째입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 그러니까 곡선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는 이 네 가지가 전부죠. 근데 이 네 가지를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하나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이 모두 변한다. 그런데 수요 곡선만 이동하면 모두 다 같은 방향. 증가면 다 증가, 감소면 다 감소. 공급 곡선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은 반대로. 단, 공급 곡선만 이동했을 때는 양을 먼저 결정하자.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자.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제일 간단한 법칙입니다. 자, 하나는 정리됐죠? 예, 그럼 두 번째로 갈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법칙은 뭐였죠? 곡선 하나만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만나는 균형점을 딱 전제해 보세요. 곡선이 두 개인 거죠. 그 곡선 두 개가 나와야 균형점이 만들어지죠. 균형점이 만들어져야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곡선 하나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이 모두 변했는데, 자, 이번에는요,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조건을 조금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을 하면서 크기가 같대요. 크기가 같다는 얘기 무슨 뜻일까요? 수요가 10% 증가, 공급도 10% 증가 이런 말이에요. 수요는 10% 증가했는데 공급은 20% 증가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10% 증가하거나 둘 다 10% 감소하거나 한쪽은 10% 증가하고 한쪽은 10% 감소하고 10%. 자, 이게 크게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예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했다. 이동의 크기가, 이동의 폭이 같다. 이럴 때는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한쪽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과 양 중에서 어느 한쪽이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이 불변인지를 먼저 결정해야죠. 그러면 가격이 불변인지 양이 불변인지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증가를 하거나 둘 다 감소를 하면 가격이 불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거나, 즉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면 가격이 불변. 자, 그냥 보세요. 같은 방향. 그래서 가격이 불변. 아, 이거 첫 글자 따고 이거 두문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한데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일단은 딱 기억된 것처럼, 암기한 것처럼 딱 되니까 자, 기억해 보세요. 아, 그러면 수요도 10% 증가, 공급도 10% 증가. 둘 다 10% 감소. 아, 그러면 가격이 불변이구나. 자, 그런데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이 감소했다. 수요는 증가인데 공급은 감소, 또는 그 반대가 되면 양이 불변입니다. 그럼 다시 동그라미 1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이동하고 이동의 크기가 같다면 가격과 양 중에서 어느 한쪽은 불변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다른 한쪽은 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 2번, 가격이 불변이죠. 가격이 불변이면 양은 변한다고요. 여기서는 양이 불변이죠. 그럼 가격은 변한다고요. 그렇다면 변하는 쪽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수요 곡선만 가지고 결정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면 감소입니다. 한쪽이 불변이라면 다른 한쪽은 변한다고요. 근데 다른 한쪽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 수요 곡선만 갖추고. 즉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한다. 자, 그래프로서 입증해 드릴게요. 자,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수요 10% 증가, 공급 10% 증가. 그러면 첫 번째, 둘 다 증가니까 곡선을 둘 다 어디로요? 둘 다 오른쪽으로. 자, 연습장에 그리지 마세요. 연습장에 그리지 마세요. 전혀 의미 없으니까 눈으로만 봐주세요. 눈으로만. 자, 여기서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수요 오른쪽, 공급 오른쪽. 둘 다 10%, 10%. 새로운 균형점 찾아보세요. 여기 균형점이에요. 그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졌더니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양은 어떻습니까? 증가했습니다. 자, 입증해 드렸습니다. 이걸 다시 법칙에다가 적용시켜서 결론을 내볼게요. 자, 조건을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조건이 두 가지였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한다는 것 하나. 두 번째, 크기가 10%, 10% 크기가 같다. 곡선이 둘 다 이동하면서 이동의 크기가 같을 때는 가격과 양 중에서 한쪽은 불변이다. 자, 그런데 가격이 불변인지 양이 불변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곡선들의 이동 방향. 증가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곡선들의 이동 방향. 자, 둘 다 증가, 증가. 둘 다 증가, 증가. 그러면 어느 쪽이 불변이라고요? 가격. 자, 그럼 한쪽이 불변이면 다른 쪽은 변한다 그랬죠. 다른 쪽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뭘 가지고 결정한다고요? 수요 곡선만 가지고 결정하자고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양은 증가. 이렇게. 지금 빨리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경제학을 전공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래프 그리는 것만 했지 이렇게 법칙을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법칙을 한 번 더 구경하고 되돌아올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만났을 때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뭐 그만인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그리고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합니다. 예,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문과정이죠. 원래 이제 입문과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누가 이제 입문과정이야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입문과정이니까 아주 그냥 기본적인 개념, 용어 정의 정도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아닙니다. 강량군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입문과정일 때는 제일 중요한 거,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아, 나 중개사 시험을 봐야 돼. 너무 긴장되고 두렵다. 이런 분 단 한 분도 제가 본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조금 불편한 것들을 많이 다뤄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심적으로 쫓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걸 하더라도 에이씨 하고 짜증은 한번 나겠지만 내가 안 할래. 이것 때문에 중개사 포기할래.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요. 지금 개론은 제일 중요하고 힘든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갑니다. 법칙 두 번째 법칙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법칙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죠? 첫 번째 조건은 뭐죠? 곡선이 둘 다 이동한다. 두 번째 조건은 뭐죠? 크기가 같다. 10%, 10%. 이런 경우에는 가격과 양 중에서 어느 한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무엇으로 결정한다? 증가, 감소가 아니라고요. 곡선들의 이동 방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가격이 불변. 그런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서 어느 한쪽은 증가를 했는데 다른 한쪽은 감소를 했다. 즉 곡선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면 그러면 양이 불변. 그렇다면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양 중에서 한쪽이 불변이라는 것은 결정했다는 거죠. 그럼 다른 한쪽은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로 결정하자고요? 수요 곡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로 입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이번 조건을 이렇게 바꿀게요. 수요는 감소했다 그러면 곡선은 좌측으로 가면 되겠죠. 공급은 증가했다 그러면 곡선은 우측으로 가면 되겠죠.
수요는 좌측으로, 공급은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세요. 여기죠. 결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 짓기 전에 우리 법칙을 대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두 번째 조건, 같은 크기로. 그러면 가격과 양 중에서 한쪽은 변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무엇으로 결정하자고요? 곡선들의 이동 방향. 한쪽은 감소, 한쪽은 증가. 반대로 움직였죠. 그럼 어느 쪽이 불변이라고요? 양은 불변. 그럼 이제 가격은 변해야죠.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뭘로 결정하자고 했습니까? 수요. 수요가 감소죠. 그럼 가격은 하락. 결론 말입니다. 그래프 그리면 안 된다는 것 꼭 유념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법칙을 들어가기 전에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법칙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법칙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서 곡선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두 번째는요,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런데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는 다시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동의 크기가 같다는 것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법칙이라고 놓을 텐데 실은 이제 두 번째 법칙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갑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수요 10% 증가, 공급 20% 증가. 즉, 조건 두 가지.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하는데 그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수요는 10% 증가했는데 공급은 20% 증가했다. 또는 그 반대다. 이런 경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방금요. 수요는 10% 증가, 공급은 20% 증가했다 그랬죠. 그러면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하더라도 이동의 크기가 다르면 가격과 양이 또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또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더 가볍게 갈게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이동하는데 이동의 크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크게 이동한 쪽. 다시 예를 들어서 수요 10% 증가, 공급 20% 증가. 어디가 크게 움직였습니까? 공급이죠. 그때는 공급만 선택하는 겁니다. 많이 이동한 곡선만 선택한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곡선 하나만 이동한 것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법칙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결론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수요는 10% 증가했다. 공급은 20% 증가했다. 그럼 공급 증가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그게 답이에요.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 번째는 보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곡선이 둘 다 이동했죠. 곡선이 둘 다 이동했는데 크기를 보세요. 한쪽은 10%, 한쪽은 20%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크게 이동한 쪽만 선택하자고요. 그럼 공급 증가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 증가만 선택하면 양을 먼저 결정하자 그랬죠. 그럼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할 것이고 가격은 반대로 하락할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둘 다 증가, 곡선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한쪽은 10%고 20%니까 크기는 다르게 가야죠. 자, 균형점 찾으세요. 결과 가격 보세요. 가격 하락했죠. 하락했죠. 양을 보세요. 증가했죠.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는 뭘 선택하실 겁니까? 수요 감소를 선택해야죠. 그럼 수요 감소니까 전부 다 감소겠죠. 가격은 하락이 될 것이고 양은 감소가 될 것이고 이렇게. 자, 정리하시겠죠?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앞으로 되돌아갔어요. 법칙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법칙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곡선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하나는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자, 뭐 했습니까? 자,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하면서 이동의 크기가 같은 경우, 곡선이 둘 다 이동하면서 이동의 크기가 다른 경우, 세 번째, 그게 네 번째, 요 4번입니다. 곡선이 모두 이동을 하는데 10% 증가인지 20% 증가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자, 그럴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프 그리면 답이 안 나와요. 자,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앞서 했던 두 번째 법칙에서요. 자, 이 두 번째 법칙 이거야. 두 번째 법칙에서 불변이 나오는 게 있죠. 불변. 이 불변이라고 나오는 쪽을 알 수 없다고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불변인 쪽을 알 수 없다고 처리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입증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자, 답을 이제 하나씩 한번 결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조건을 빨리빨리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자, 1번을 보시면 수요 증가를 했고 공급 증가를 했죠. 즉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조건은 10% 변했고 10% 변했고 같은 폭으로 이동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조건 두 가지. 곡선이 둘 다 이동했고 이동의 크기가 다르면 가격과 양 중에서 어느 한쪽은 불변이다.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뭘 보자고요? 곡선들의 이동 방향. 증가, 증가, 같은 방향이면 가격이 불변. 가격이 불변. 그럼 이제 양은 변해야죠. 양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수요만 가지고 결정하자 그랬죠. 수요가 증가니까 증가. 자, 한 번 더 합니다.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했는데 이동의 크기가 다르죠. 이럴 때는 크게 이동한 쪽만 선택하자고요. 그럼 이 경우는 뭘 선택한 겁니까? 이럴 때는 수요 증가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증가, 증가. 자, 세 번째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공급 증가. 그럼 공급 증가를 선택했으니 양은 증가할 것이고 가격은 하락. 자, 네 번째를 잘 봐요. 이 표현을 잘 봐주세요. 곡선이 둘 다 이동했습니까? 자, 이 표현 잘 봐주세요. 이게 최근에 이제 두 번 나왔던 시험 표현인데 이게 그냥 한 문제로 출제되면 괜찮아요. 이게 이제 한 문제로 출제가 되면 40초 동안 해석해서 답 찾으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문 하나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문 하나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결론은 직관적으로 찾으려면 일단은 해석을 한 후에 답을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법칙화 시켜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다. 그럼 첫 번째, 곡선이 모두 이동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10% 증가한 겁니까? 20% 증가한 겁니까? 그렇죠. 크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를 했대요. 그랬을 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결정하자고요. 그런데 주어진 문제는 10%인지 20%인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번 결정해 보자고요. 임의적으로. 자, 10% 10%라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하고 이동의 크기가 같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불변이었죠.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뭘로 결정한다고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곡선들의 이동 방향. 증가, 증가. 같은 방향이네요. 그럼 가격이 불변. 그럼 양은 변해야죠. 뭘로 결정한다? 수요. 증가니까 증가. 조금 바꿀게요. 이럴 때는 크게 이동한 쪽만 선택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뭘 선택할 겁니까? 수요 증가. 그러니까 모두 다 증가, 증가. 자, 조금 바꿀게요. 그럼 뭘 선택할 겁니까? 공급 증가. 그럼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가격을 딱 보세요. 가격. 가격의 상승 여부는 자, 그 말은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일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알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럼 어느 쪽을 알 수 없다고 할 건지를 보세요. 원칙상 불변이 나오는 쪽. 지금 어느 쪽이 불변이 나옵니까? 양은 불변이 아니죠. 가격이 불변이죠. 불변이 나오는 쪽을 알 수 없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통칭해서 부르기를 알 수 없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을 한번 보세요. 한쪽은 불변이 다른 쪽은 변하죠. 변하는 쪽은 어떤 경우나 그 방향으로만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맞다는 얘기죠. 이 표현 무진장 어려워요.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이 부분들을 좀 반복해서 자꾸 보세요. 반복해서 자꾸 보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시고, 자, 결론 갑니다. 출제 유형 이거죠. 균형점이 이동함으로써, 그럼 균형점이 이동했다는 것의 전제가 뭘까요? 시험 문제는 균형점이 이동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가 증가했다, 또는 공급이 감소했다, 또는 수요가 10% 증가하고 공급도 10% 증가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가격과 양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즉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건 물어보고,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키워드냐? 이거는 우리가 방금 했던 법칙을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찾아갑시다. 1번. 공급은 불변이고, 불변이라는 말이 딱 너무 볼 필요 없죠. 그럼 1번에서는 수요 감소. 곡선 하나만 움직였죠. 곡선 하나만 움직이면 모두 다 같은 방향. 그런데 모두 다 움직인다. 그런데 수요만 움직였으니 모두 다 같은 방향이죠. 수요 감소. 모두 다 감소 감소. 감소 감소니까 틀렸죠.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나와야죠. 답은 1번. 자, 2번 갑시다. 2번에서 키는 공급 증가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자, 3번 보세요. 곡선이 둘 다 이동했죠. 근데 크기가 다르대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수요 증가.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수요는 10% 증가하고 공급은 5% 증가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큰 쪽을 선택했는데 뭘 선택했죠? 수요 증가. 그럼 모두 다 증가.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한다. 자, 4번은 뭘 선택하실 겁니까? 공급 감소. 그럼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 5번은 뭘 선택했습니까? 수요 감소. 그럼 모두 다 감소. 보세요.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고 전제해 보세요. 그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불편하십니다만, 불편한데 법칙을 조금 더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 편안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균형점의 이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끝나면 안 돼요. 좀 여러 번 좀 반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1월 달에도 할 것이고 3월 달에도 계속 할 겁니다. 할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입문 과정에서 지금 설명했던 균형점의 이동의 동영상을 서너 번씩 계속 좀 보면서 개념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